퇴근길 라블라블 40살입니다. 어제 영상 올리고 나서 오늘 또 올리게 되었는데요. 왜 올리느냐? 제가 이제 그 천안에서 쭉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안성을 좀 지나고 나니까 비가 확 그치는 거예요. 되게 걱정하면서 왔는데 일단 비가 그치는 건 다행이고 또 운전을 하니까 뭐 이래저래 다행이다 싶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정말 요 경계 하나를 상 넘었는데 비가 딱 그치는 겁니다. 앞에는 이제 빗소리 때문에 사실 뭐 얘기를 꺼내지도 못할 것 같아서 얘기는 하지 않다가 그 시점이 지나고 이제 영상을 켰는데 인생 같더라고요. 너무 올드한가? 네. 왜냐면 어떤 시점이 되면 변화가 있는 그 시점, 그걸 이제 변곡점, 티핑 포인트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은 나지만 어제 첫 번째 제가 퇴근길 라블라블에서 얘기했던 그 저의 경력의 변곡점들, 변화들, 그리고 퇴사 후에 여러분들이 뭔가 하게 될 그 시점 대비한, 그러니까 그 변화 시점 대비한 전후의 여러 가지 모습들, 뭐 이런 얘기 간단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생각이 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녹음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생이 3년 차 접어들면서 뭐 이래저래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하루 뭐 이렇게 매출이 쭉 떨어지다가 오늘 하루 끝내고 나니까 오늘 또 이제 어제가 10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일날 보통 4대 보험도 나가고 카드도 나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가는 날인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통장이 텅 비어버렸더래요. 통장이 싹 떨어져서 정말 얼마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뭔가 허무하다, 허탈하다, 그리고 때로는 조금 자괴감도 느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는데 돈을 벌지 못했다는 그런 자괴감,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막 밀려왔나 봐요. 그래서 뭐 반 위로와 반 저의 생각을 얘기해 줬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약간은 위로보다는, 위로는 이제 뭐 물론 하지만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가 사실 안 좋은 말이지만 나도 그랬다.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떡할 거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뭐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넉넉할 때 있고 부족할 때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어려운 시절이 더 길었는데 그때를 보내면서 뭐 대출도 쓰고 막 이랬을 거잖아요. 좋은 차도 아니지만 어쨌든 큰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좀 빠듯하게 어렵게 일도 이어서 하고 저의 수익도 그렇게 이어서 들어왔던 시기가 계속 이어졌고요. 올해는 조금 운이 좋은 거죠.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내가 뭐 할 거냐 그러면 회사로 돌아가는 거 아니면 버티는 건데 회사로 돌아가려니 또 아쉬움이 남고 하자니 이제 그런 돈 없는 상황에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저는 그 변화를 그때그때 못 만들어내서 뭐 잘못된 점도 있었고 그걸 반성하면서 또 다른 기회가 운이 좋게 찾아왔고 뭐 운칠기삼이란 말처럼 내가 노력했던 순간보다 그 운이 좀 더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 과정들이 그리고 일을 했던 과정들 여하튼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말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버텨야 된다. 어떻게든 버티고 필요 없는 거 팔고 줄이고 해서 버텨야 되는데 삼성이나 뭐 현대 이런 큰 회사들도 원가 절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어려울 때 뭐 아쉬운 부분이지만 사람을 자르는 이유도 내보내는 이유도 버티기 위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직원이 10,000명이에요. 그럼 10,000명에 곱하기 4를 하면 40,000명의 직간접적인 가족들과 근로자들이 있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그 10,000명이 먹고 사는 과정에 또 그 주변에 같이 먹고 사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 순간에 이걸 놔버리면 그 10,000명을 포함한 모두가 다 자빠지는 거잖아요. 아마 파급효과 생각하면 뭐 10만 명 그 이상이 자빠질 일일지 모릅니다. 근데 작은 가게라도 직원이 한두 명만 있으면 물론 그 직원은 그만두면 또 다른 일을 구할 수 있고 하겠지만 그냥 그런 걸 이제 배제하고 보자면 2명이 뭐 8명, 10명 그리고 뭐 더 넓게는 뭐 100명 이런 식으로 더 넓은 영역의 사람들이 나의 사업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과정을 뭐 다 챙기란 얘기는 아니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라도 큰 기업들은 버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매번 잘 될 수는 없는 거고 또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동생의 사업도 아마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인건비가 됐든 사업의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좀 줄이고
또 뭐 여유 있을 때 했던 것들을 줄여서 또 앞으로 10월 달에 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문을 조금 오래 닫아야 되는데 그 시간도 과감하게, 그러니까 내가 안 되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순간엔 과감하게 버리고 잘라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그런 고민을 함께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매몰차게 들렸을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문득 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사실 이번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또 어떤 게 있을지 모르거든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의 이슈들이, 저는 이제 사람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면 좋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내가 회사를 나왔을 때는 회사 안에 있는 그 안전한 공간에서는 사실 회사가 1차적인 방어막이 되어주지만 나갔을 땐 그 리스크를 내가 다 안아야 되고, 그거를 대처하고 견뎌내기 위한 여러 가지 결단들을 직간접적으로 혹은 좀 과감하게 소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길 라블라블 여기까지고요. 이제 내일은 제가 출근하지 않습니다. 추석도 있고, 추석이 지난 목요일날 출근을 하는데 다음 출근 때까지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추석 잘 보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